500억을 민주당이 깎자는 거예요. 거기도 호남 출신도 들어와 있는데. 이정현 그러면 예산 폭탄, 호남 예산 폭탄, 호남 예산 지킴이. 아따 뭐 통역 없이 얘기 되겠네. 국회에서는 예견위, 예산결산위원회를 매년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매년 바뀌게 됩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4년 내내 한 번 한 사람도 있고 한 번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삼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몇 번을 했느냐. 저는 무려 7번의 예결위원을 했습니다. 7번을. 그것도 이제 당대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했지. 7번의 예결위원을 했어요. 왜 그랬게요? 제가 호남 출신인데 우리 보수 정당은 호남 출신이 없잖아요. 근데 호남 전체 관련한 예산을 누군가가 대표를 해야 되고 그걸 호남 출신 이정현이 대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4년 동안 한 번 활동말동하는 예결위원을 저는 무려 7번을 했어요. 계수조정위원회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예결위원 50명, 예결위원 중에서 또 계수조정위원 한 12명, 또 거기서 이제 소소위원으로 뭐 3명, 4명 이렇게 하겠는데 저는 이 계수조정위원회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호남 전체, 광주, 전남, 전북 관련 예산이 이제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찾아가서 공무원들이 얘기하고 또는 지역의 주민들이 얘기하고 그리고 꼭 들리는 방이 제 방입니다. 이정현 방, 국민의힘 옛날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 호남 출신 방으로 공무원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 방에는 국회의원 방이 따로 있고 비서실 방이 있고 손님 접대하는 방이 있습니다. 이 손님 접대하는 방을 저는 사무실에다 명명을 해놨어요. 저기는 호남에서 예산 따로 올라온 공무원들이 사랑방으로 썰게 해라.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디서 이제 갈 데 없게 된다고 한다면 그 방에 와서 뭐 다 같은 지역에서 올라온 공무원들이니까 그 방에서 전화도 쓰고 컴퓨터도 쓰고 또 손님도 데리고 와서 거기 와서 손님 접대도 하고 또 차도 얻어 마시고 이렇게 해라.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 내려놓은 우리 비서실에 제가 지시 1호입니다. 지시 2호는 뭐냐. 내가 안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건 호남 출신 공직자들이 오면 누가 왔다는 걸 명함을 나한테 건네라. 왜냐?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데서 일 보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기차표를나 비행기표를 끊어놨을 테니까 지금 시간이 급해. 근데 내가 내 손님 다 만나고 나서 만나면 이 사람들 할 얘기를 못 하잖아. 그냥 내가 알아서 조정을 할 테니까 명함을 먼저 나한테 줘. 그러면 판단은 내가 할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지시는 호남에서 올라온 공무원들의 명함은 무조건 나한테 가져와라. 세 번째, 저는 이 호남 출신 말하는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예산을 저한테 설명할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와야 되느냐. 사무관, 주무관부터 시작해서 실장까지, 사무관, 주무관, 과장, 국장, 실장까지 그 해당 부서에 전화번호를 반드시 가져와라고 하는 게 제가 꼭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무슨 예산을 저한테 설명을 하면 제가 엄청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주 반대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 같은 의원들의 입장에서 독하게 질문해갖고 내 것으로 완전히 딱 파악이 되면 그대로 앉혀놓고 저는 스피커폰을 켜놓고 그때 사무관 아니면 주무관 꼭 둘 중에 한 사람이 하거든요. 6급 주무관이나 사무관에게 먼저 전화를 합니다. 저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입니다. 호남 출신이란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상대방이 만약에 호남 사투리를 쓴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따 뭐 통역 없이 얘기 되겠네. 어디 장성이라며 어디 화순이라며 나랑 얘기 좀 하자. 아이씨 나 곡성 출신인 거 알지? 바로 제가 이제 호남 사투리로 얘기를 합니다. 막 웃습니다. 일단 무장해제를 시켜놓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주 정중하게 내가 호남 출신 국회의원 한 명 있잖아. 나 좀 도와주시오. 내 얘기 좀 들어주시오. 내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나 전화를 올렸습니다. 모든 예를 갖춰서 주무관과 사무관께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당신 국회의원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국장이나 차관이나 장관한테 전화하지 주무관 사무관한테 전화를 드리지 않죠. 그런데 사실상 이분들이 실무자이고 이분들은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것은 노비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지방에서 올라와 갖고 설명을 할 시간이 없는데 그분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내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를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딱 끊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과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과장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할 때 저는 전부 그 사람들의 인터넷에 다 떠 있는 이력서를 먼저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한 뒤에 전화를 합니다. 과장님 하고 이제 쫙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또 국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국장님, 실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실장님. 근데 아주 중대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 아니면 차관한테까지 전화합니다. 몇 번을 했습니까? 주무관, 사무관에 한 번, 과장한테 한 번, 국장한테 한 번, 실장한테 한 번, 어떨 때는 장관, 차관 둘 중에 한 분한테 하기 때문에 보통 이 사람들 저하고 만나왔던 1시간 반 만나고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우선 내가 설명하는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 저는 그런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공무원들에게 그걸 접근을 하고 당위성을 설명을 해야 되느냐. 내가 확신이 안 쓰면 저는 전화 안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자기도 모르는 논리를 갖고. 두 번째는 이렇게 스피커폰을 켜놓고 한 이유는 뭐냐면 되게 그쪽에서 얘기합니다. 그쪽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요. 이번에 우리는 이건 이런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런 것도 보완해야 될 겁니다. 어쩌나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그 공무원들이 내가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게 부족하고 그러면 이제 이미 제출을 해버렸다.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다시 과장님 올려 보낼 테니까 그거 좀 보완해 갖고 올 테니까 좀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아니면은 아직 이제 공모를 안 했다 그러면 그럼 우리 국장 과장님을 보낼 테니까 좀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거의 다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지역에 말하자면 예산들을 확보를 하다가 보니까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됐다. 그 예산이 반영이 됐다 그러면 저는 아까 이제 그 주무관부터 다시 이제 쫙 거꾸로 위에 실장이나 차관부터 이제 감사 전화를 반드시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쭉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일 보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설명은 들었고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서 과장이 얘기를 하면 국장은 이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같은 값이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엄청 반영이 잘 돼요. 근데 제가 하나 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소위를 들여갖고 12명 여야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이제 보통 야당들은 일단 예산을 깎고 보거든요. 그런데 호남 고속철 그렇게 어렵게 관철시켰던 호남 고속철 첫 번째 해 예산 2,500억 중에서 500억을 민주당이 깎자는 거예요. 거기도 호남 출신도 들어와 있는데 전 너무 기절초풍 날 뻔했어요. 내가 만약에 거기를 안 들어갔다면 정말 이거 딱 덮어지고 넘어갈 일이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민주당이 호남 고속철 예산 500억을 깎자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화를 내고 이제 몸부림을 쳤습니다. 밤에 한 새벽 2시쯤 돼서 얘기를 심의를 하는데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자민당의 유근찬 의원이 팍 책상을 치면서 얘기가 영원한 싸움 자리냐고 소리를 질러요. 뭔 소리입니까? 저도 호남입니다. 말이 돼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호남 고속철 예산 500억을 깎자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이제 나 이거 반드시 증언을 하겠다. 그럼 제가 본회의장에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속기록이 다 남아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새만금에서 포항 가는 고속도로 예산도 그 사람들이 깎자고 하더라니까요. 제가 내가 만약에 예결이 아니었고 그 얘기를 소위 안 들어갔다면 몰랐을 얘기들이에요. 이걸 내가 실제로 목격을 했고 내가 이걸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갖고 속기록에 남아있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경쟁이 없다 보니까 호남에 경쟁 없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호남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호남 출신으로서 새누리당 의석에 앉아갖고 그 얘기를 듣지 않았다라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엄연히 있었던 사실이에요. 제가 없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걸리죠. 보통 뭐 그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호남 예산 확보를 위해 저는 호남 예산 지킴이라는 표현이 호남 예산 지킴이 이게 아주 이정현 그러면 예산 폭탄, 호남 예산 폭탄, 호남 예산 지킴이 이런 별명이 아주 오래도록 회자됐었습니다. 감사합니다.